WHO 봤냐고요?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사회악이 방송하는 방송. 마약되면은 게임 광고들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게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웃긴데, 분류하는 건 한보 양보를 해가지고 분류한다 칩시다. 근데 그 질병으로 이제 판단할 만한 그 의학적 근거 자체가, 그 의학적 근거 설문지 같은 그런 거 있죠, 진단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엉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따지자면은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도 다 규제해가지고 그 업무 시간에도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이제 일상생활 때도 스마트폰 못 쓰게 하고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일상에 지장이 생겨봐야 돼 라고 이야기해봐야 걔네들 핀트는 그게 아니죠. 걔네들 핀트는 뭐 그냥 여기가 봉 하나 잡혔네, 봉 하나 잡혔으니까 이거 가지고 환자 더 만들어가지고 돈이나 좀 벌어먹어야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논지의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이게 잘됐냐 잘못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랄까, 그냥 정치 싸움이에요, 정치 싸움.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걸고 넘어진 사람들이 핀트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같은 이런 뭐랄까 논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괜찮아요. 게임을 금지시키면 영화를 만들면 되고, 영화를 금지시키면 책을 만들면 되고, 책을 금지시키면 이제 그때는 몽둥이를 만들어서 팔면 돼요. 어디까지 잡을 수 있나 보자고,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나 보자고. 솔직히 우주 필터설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할 때는 과연 우주 필터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딱 이건 것 같아. 인류는 여기를 뛰어넘지 못해. 중독자 만들기 쉽다고요? 중독자라고 하라고 해. 분명 고통은 받겠죠. 고통은 받겠는데 좀 가보세요. 얼마 안 가 그거 나와요. 얼마 안 가서 이제 게임 중독 때문에 이제 군대 빠지는 이야기 나오고, 게임 중독 때문에 막 이제 그 나와요. 알아서 사가라 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들어온 수를 썼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냥 공기 취급 받는 거죠. 그 병명 자체가 마치 우울증처럼. 나 우울증이에요. 어쩌라고, 다 우울증이야. 나 게임 중독이에요. 어쩌라고, 다 게임 중독이야. 빨리 가서 일해. 저 있으면 게임 공익 나온다고요? 아니, 분명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나오면 물론 높은 확률로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겠죠. 뭐랄까, 법의 퇴보보다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특이점은 언젠가 옵니다.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 옵니다. 그게 왔을 때 이 뭐랄까, 이 체제는 전부 무너질 거라는 거죠.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 6, 70년대 마냥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닌 이상 못할지도 모르는데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래 사용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 동질감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요람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행동하는 법을 잃어버렸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방법도 잊어먹었어. 소리내는 방법도 잊어먹었어. 다 잊어먹었어. 그냥 자아가 사라졌어. 스마트폰의 무서운 점은 그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스마트폰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자아가 없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하고 뭐 어차시고? 스마트폰 좋은 점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이 큰 빅데이터에 손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이 뭐랄까,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에. 얼마나 좋아요. 현자의 도서관이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기는 정보들 자체가 그 뭐랄까, 그런 커뮤니티들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 묵살되고, 그리고 다 동조하고, 자아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똑같은 정보만 나오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만약에 의식을 하고 안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내 눈으로 보겠지. 자신의 눈으로. 그 조금이라도 안 하는 시간에, 사실 그 조금이라도 안 하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뭘 보느냐가 굉장히 커서.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자존심이 높아야 그런 거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 나의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딱 이제 툭 까놓고 말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의 그룹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기가 없잖아. 그룹 안에 내가 나잖아.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좋게 보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스마트폰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 등등을
좋게 보지 않죠. 근데 스마트폰은 언제나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당시에 그때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없을 당시에 자이든 타이든 없어서 못하니까. 단점만큼 이점도 있다고요? 이점 많죠. 이점이 훨씬 많죠. 이점이 훨씬 많은데 뭐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식인은 스마트폰으로 지식을 탐구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극적인 의견으로 선동을 한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빛을 발하죠. 짜란 다수결. 여러분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반감이 막 들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대체적으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맞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의심은 성장의 지름길이죠. 되게 많거든요. 그 뭐랄까 자신의 의견을 내가지고 제가 대차게 반박하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안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혼난다고 짜릿해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뿌리 깊지 않으면은 제가 발로 차서 바로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뿌리가 너무 깊으면 이제 안 오는 거죠. 뿌리가 너무 깊으면 반동이 커가지고요. 어떤 걸 어떻게 해, 무엇을 따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약한 반동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뭔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반론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의견은 완벽한 의견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의견을 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되게 적을 많이 만드는 그런, 가끔 제가 한 말 들어보면은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하냐 좀 더 유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의견을 꺼낸 사람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 잘못인데. 마음에 상처를 받아 안 오는 분도 있다고요? 안 온 사람 많죠. 그 사람의 의견도 일리는 있거든요. 하지만 일리는 있으나 이런 점도 있다. 그래서 너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제가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게 틀려, 이 사실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안 오지. 다음엔 안 오지. 말을 족같이 하니까. 얘한테 뭔 얘기를 했다 하면은 말을, 아니 쟤는 왜 말을 저렇게 족같이 하지? 욕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아니 근데 그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상대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 방송 보던 분들 중에 저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걸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헤헤거리고 있지만은, 예? 당사자 대부분 몰라요. 무지하게 기분 나쁘지. 제가 굉장히 쓰라린 부분을 이제 뭐랄까 원인치 펀치로 때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헤헤거리고 있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뭐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은 적같이 해도 그 뭐랄까 그 끝까지 보고 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면은 잘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도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이제 들어봤는데 저건 미친 발언이야. 저거는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미친 거야 그냥. 아니 이거는 분명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 양립해야 하는데 내 의견만 옳다 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건 사상 문제니까 눈을 뜨고 입을 안 벌리기 힘들더라고요. 나는 생각보다 이제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답이 없었지. 보통 그런 건 미친 거니까. 어떻게 자기만 깨끗한 척 할 수가 있냐.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이걸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질타를 멈춰야지. 자기도 이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적은 많을 것이다. 주로 SNS에서 많이 놀고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 숫자를 늘려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아니 저는 그 심리도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손절해. 이건 또 뭐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손절한다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다 손절해. 그러면 계속 손절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하나 있을 때마다 계속 손절해봐. 그럼 뭐가 남나? 그래 놓고서는 이제 위기의식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섬주섬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타협하고 자기 혼자서. 그거 뭐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손절 안 해요. 왜냐? 자기 혼자 남겨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정치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관대하니까 참을 수 있지. 이런다고. 일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 나 좋은 대로 하는 거. 또라이들. 아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할애할 시간도 참 많네요. 아 난 SNS 혐오자가 되고 말았어. 세상이 날 괴물로 만들었어. 마음속으로 혼자서 이제 아 나 저거는 이제 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보통 SNS에서 하는 거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는 그거잖아. 아 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굉장히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뭐랄까 뭐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공표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깨어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누군가를 손절함으로써 어떻게 근데 결국 그네들 하고 있는 꼬라지는 그 옛날에 그 페북 막 거기에서 아 일베 완전 극혐 일베 완전 쓰레기 같은 집단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일베 글 거기다가 막 따봉 해가지고 이거 완전 재밌다고 그 밑에 따봉 막 지가 박아놓고서 일베 그리고 그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아니 진행 수준이 그 정도야. 깨지민 코스프레. SNS 순기능도 있죠. 순기능도 있는데 순기능 많지. 하지만 그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대는 지났지. 인터넷도 똑같아.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대는 옛날에 지났지. 아니에요. SNS 좋은 점 많아요. 현대는 힘들어졌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관심 요소가 비슷한 사람들을 이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점 많죠. 사실 사람의 인생은 인간관계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얽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SNS 뿐만이 아니죠. 거진 SNS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인터넷 전반에 걸친 장점이죠. 물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장점인 경우가 크죠. 단점인 경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느끼는 거지. 근데 퇴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휘말리는 게 SNS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휘말리는 게 그 동네 특성이라서 자고 일어났더니 천하의 나쁜 놈이 돼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했지? 라고 걸리는 것도 없는데 천하의 나쁜 놈이 돼 있다는 것. 메리트와 디메리트는 어디에든 공존을 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디메리트가 더 이제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하지 않는 것이고 메리트가 더 매력적이면 사리 분별력만 사실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대부분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니 5, 60 먹은 정치인들도 그 모양 그 꼴인데 겨우 20살 먹은 어린 애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